원래는 10억 5천이었는데 네. 5,200만 원 증액해서 네. 여기 11억 2,2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만기가 11월인데 네. 지금 집이 저당도 많고 해서 네. 좀 빼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래서 오신 네. 거죠? 네. 네. 예. 좋아요. 바로 질문 들어가 볼까요? 뭐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저희가 9억 5천까지는 네, 확정일자가 앞이어가지고 괜찮은데 네, 그 19년 12월 26일 날 계약한 것부터 네, 1억 그러니까 추가로 증액한 1억이랑 음, 21년에 계약한 5,200만 원이 음, 좀 늦어요. 음, 그 집주인이 대출 받은 네, 게 네, 36,000이 바로 네. 앞에 요거 있어가지고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게 경매 넘어가면 네. 저희가 1억 200, 그 1억 하고 5,200만 원에 5,200하고 예, 대해서는 예. 못 늦어지죠. 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위가 늦어지는 거예요. 아, 손익가 그러니까 늦어지면. 낙찰 금액만 높으면 상관없죠. 그죠? 아, 낙찰 네. 금액에 따라서 네. 어찌 보면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음, 우리가 그 아까 9억 얼마에 대해서는 최선순위이긴 한데 네. 낙찰이 9억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못 받는 거죠. 그죠? 아, 네. 그러니까 낙찰이 얼마에 되느냐에 따라서 네. 순위가 순위가 음, 이제 정해져 있는 그 순위대로 받는 거죠. 그럼 경매 만약에 넘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집주인 말 못 음, 판다고. 이게 이제 그거는 좀 예를 들어서 네. 경매 신청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근저당권자가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아파트죠, 그죠? 예. 네. 그러면은 그냥 보통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권리관계가 굉장히 밋밋한 네. 단순한 축에 들어가서 네. 경매 신청한 때로부터 대략 한 1년 안에는 끝날 겁니다. 1년 안에. 예. 그리고 그러면은 저희가 돈을 받기 전에 나가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안 나가고 계속 있는 게 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평소에도 많이 받거든요. 네. 저는 특별한 거 없으면은 그 돈 안 받고 나가기는 나가는 거는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임차권 등기 명령 해도요? 해도 아, 왜 그래요? 위험 부담이 있냐라고 하면 네. 임차권 등기 명령하면은 원래 이제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나 매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그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대항력을 기존 대항력을 그대로 가지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집이 비어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뭐 집주인이 뭐 단기 세를 들인다든지 돈에 쪼들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 부담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월세로 뭐 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예, 거네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사실은 이제 되도록이면 머물라. 네. 더구나 그 어떻게 보면 그 집에 돈을 못 받고 네. 다른 집을 구한다는 건 이중 낭비잖아요, 또.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집을 나가면은 음, 지연 이자를 받는다는데 그게 진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예? 이게 아까 처음 질문이 네. 보증금 원금도 지금 네. 제대로 챙기기가 네.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자를 논하는 거는 우리 사건에서는 적절치 않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자를. 그러니까 지금 9억 얼마까지는 내가 제일 빠른데 네. 그 뒤에 또 3억 6천짜리 저당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되게 되면 네. 원금까지도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자를 따지면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보통은 이제 내가 임차권 등기 해놓고 나가는 것이 좋을까, 머무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할 때 네. 나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차피 내가 나가야 될 사정이고 네.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하면 법적으로도 좀 안전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나가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증금 못 받고는 웬만하면 머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원칙에서는 좀 어긋난 얘기인데 네. 그 원칙에서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네. 아까 이자 받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건물주가 좀 튼실한 사람, 임대인이 튼실한 사람이면 이자를 받는 상황이 되게 되면 자기도 조금 이제 부담이 돼서라도 보증금을 좀 빨리 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내가 네. 이자 때문에 네. 그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아, 내가 목이 다 이미 음, 빚이 목이 다 차가지고 허덕허덕 하는 상황에서 그런 음, 그 상황이 되더라도 네. 보증금 빨리 받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어, 꼭 그래야 돼요. 학교 아, 때문에. 초등학교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건 가서 배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뭐. 그게 초등학교 배정이라는 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아닙니까? 그건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그 무렵에 이제 초등학교 배정받기 직전에 뭔가 주소를 옮겨 놓고, 네, 네, 그다음에 여기는 뭐 그렇게 저기 임차권 등기 해놓고 네. 열쇠는 안 돌려주는 그런 음, 방법으로 가야 되죠. 아무 비밀번호 바꿔놓고 비밀번호 안 그렇죠, 알려주고 그렇죠. 이런 예, 예, 방법으로. 예. 그리고 나 이사 간다 대신에 그 들어오지 마라. 네. 열쇠 돈을 못 아, 받았으니까 지연이자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 좀 보내놓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저희가 지연이자 받는데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면 뭐 불법 점유가 되거나 그런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네, 상관없어요.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경매에 가던가 하면은 시간이 걸려서 보증금을 빨리 못 네. 받잖아요. 그럼 저희가 뭐 새 집 구할 때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음, 그 대출 받는 거에 대한 이자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더. 네, 만약에 저희가 새 집으로 갈 때 이번에 은행에 초등학교 때문에 가는 네, 집에서 네, 그래서 뭐 전세 보증금 대출을 네, 받을 수 네, 네. 있잖아요. 그럼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뭐 기대 안 하셔야 돼요. 아, 그건 예, 아니에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손해라고 하는 것은 네, 연 5% 네, 정도로 봐요. 네, 손해를. 네, 그런데 대출 이자가 연 5%를 많이 넘어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그런 약간의 특별한 손해 부분을 인정하기가 네.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지연이자 받는 것도 어려운 거죠? 집 나갔을 때. 아니 이제 우리가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연 5%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어, 그걸로 만족하셔야 될 가능성이 크고 11%까지는 안 되고. 어? 그 모두는 그 인터넷 그거 찾아보니까 이제 소송 제기하면, 네, 소송 내 보증금 제기하면 돌려줘 라고 네, 하는 그 소송 제기하면은 네, 소장 그 부본이라 그러거든요. 네, 소장이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그 네, 다음 날로부터 뭐 연 네, 12% 이런 것도 네. 가능하죠.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그게? 예, 예, 가능하죠. 실제로 받아요, 정말로. 실제 11억에 12%면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뭐, 이게 법률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실제로 이게 여기서 만약에 건물주가 만약에 망가진다. 네, 회생을 못하고 네, 망가진다라고 하면 경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집에서 그 돈을 받아 나올 그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낙찰 금액에서. 그리고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논의를 지금 12%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나중에 다 경매 끝나 보면은 아이고 원금도 못 받았네. 음, 이래 될 수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네, 기대는 네, 조금 낮추는 게 좋아요. 네, 되도록이면. 그래서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경매 지금 집주인이잖아요. 네, 채무자. 네, 채무자는 좀 극단적으로 몰린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 조금 뭔가 내가 더 받아낸다는 그런 그 가능성보다는 네, 좀 보수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이 사람이 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아, 여러분 그런 거기에 초점 맞추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네. 봅니다. 하고 해야 임차권 등기하고 난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안전하다 봐야 됩니다. 돼요. 예. 인사권 등기 명령 뭐 나가면 따로 불리한 점은 그럼 없는 거네요. 저희 그렇죠. 같은 예. 경우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이제 경험상 네, 위험한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네, 뭐 사고 난 경우 그런 걸 보니까 그래도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도 네, 그냥 그 집에서 살면서 해결하는 하고 나가는 음, 것이 경험칙상으로 보면 더 음, 무난하더라. 음.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보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집에 나오지 않고 머물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 내가 안 나갈 거다라고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것은 낭비죠. 그죠? 나갈 때 하시면 되니까. 나갈 때. 예. 한 달 정도면 임차권 등기가 되거든요. 충분히. 네, 조금 하여튼 저기 냉정하게 네,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네, 그 불필요한 비용을 좀 줄이고 네, 이걸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불안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거 하셔야 돼요, 저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임차권 등기명도 하시고 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냥 제일 합리적인 선에서 네.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빨리 집을 팔아야 되는데 경매 넘어가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팔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집주인이 좀 부담을 가지려면, 네, 이거 보증금 빨리 안 내줘가지고는 좀 자기가 봉변당하겠다, 네, 이런 부담을 가지려 그러면 때로는 이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을 보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이게 변호사가 소송 소장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변호사 비용도 막 자기 부담해야 되고, 네, 또 경매 들어가면 그 좀 급매로 파는 것보다도 더 손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돼야 어디라서 좀 이렇게 급하게 마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임대인한테 부담으로 다가와서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네, 집을 팔아야 되는데라고 하면은,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면 저 금액 내놔가지고 팔리겠나,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달라서,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 그런 통보서 받고 나면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내려올 수가 있겠죠. 아니 이 사람은 대출이 너무 많아서 세입자 못 들어오는데. 팔리긴 팔려요. 어, 예를 들면 지금 이 시세가 어느 정도로, 23억 정도거든요, 내니까는. 그러면 대출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대출이 11억 9천이고, 그러면 팔아도 뭐 하나도 자기 손에 남는 게 네, 없다, 그죠? 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팔리지도 않겠네요. 네, 저희 보증금이 11억이고 대출 받은 게 11억 네. 9천이니까. 이런 경우는 또 이제 뭐랄까, 나중에 그 이왕 뭐 이런 집에 이제 관여가 되셨기 때문에 좀 네, 알아두셔야 되는데, 네, 이걸 만약에 집값이 아까 20m? 23억. 23억, 네, 23억, 22억 이렇게 하는 집에 네,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저당채 뭐 이런 것들이 한 22, 3억,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목에 찼다. 네, 이런 집들은 잘 팔릴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행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유가 됩니다. 음, 사행 들어보셨어요? 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22억이나 23억 주고 살려고 누가 나타났단 말이죠. 네, 그런데 보증금 뭐 공제, 그다음에 대출 채무 딱 갖고 이렇게 싹 해서 자기 명의로 딱 넘겨왔더니, 네, 다른 채권자가, 네, 그 사람의 채권자가, 네, 매도인의 채권자가, 네, 이거 어, 내 그 채무를 제대로 안 갖고 팔았으니까 네. 그 거래가 무효다, 아, 취소돼야 된다, 아, 이런 식의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단 아, 말입니다. 네, 확률적으로 이제 이렇게 소위 목에까지 찬 네. 부채가 이렇게 목에 간당간당한 이런 경우가 사행에 있어서 많이 걸려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또 네, 아까 제가 그 이런 상황에 몰린 채무자들은 조금 이게 극단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어떤 사람은 일부러 채권자를 또 만들기도 해요. 왜요? 사행위 소송을 해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 살다 보면 이게 채권 채무가 아닌 수도 있고 채권 채무일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많아요. 뭐 이렇게 돈이 오고 가긴 갔는데 네, 그거를 안 갚아도 되는 뭐 네, 부모 형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옛날에 뭐 돈과 관련해서 오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 채무화 시켜가지고, 네, 아까 집주인이라 생각해 봅시다. 예? 네, 나는 돈을 좀 건지고 싶어요, 네, 이걸. 그래서 그런데 이 집을 본의 아니게 싸게 팔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1억 더 받고 싶어요. 이제 아, 나넘기고 나서. 그래서 사행 소송을 걸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이런 사람들은 몰리기 때문에 조심조심 다뤄야 되고 내가 음,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음, 뭘 자꾸 만들라 그래. 근데 이거는 나 어떡하냐. 내가 채권자가 건드리는 걸. 이렇게 나오는 말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제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 해결하고 되는 대로 나가시라라고 말씀드린 것도 네.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막 교과서적으로 그냥 임차권 등기 명령 하면은 안전하고 이렇게 뭐 물론 맞긴 맞죠, 그게. 근데 그게 꼭 그 세상 살아가는 지가 네. 이론처럼 되진 않거든요. 아, 그게.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